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행복감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사실 구름은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지만 오늘은 대신 구름과 관련된 멋지고도 아주 희귀한 현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예요? 헥터가 보이니까 오후 3시인가 봐요. 헥터가 누구죠? 헥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온 덩어리예요. 9월부터 3월까지 호주 북부의 티위 제도 상공에서 거의 매일 오후에 형성돼요. 헥터의 발생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 항공사 조종사와 선박 선장들은 수십 년 동안 헥터를 항해 지침으로 사용해왔어요. 헥터 네오는 시간을 잘 지킨다는 점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큰 네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독특하죠. 대류자 헥터라는 더 멋진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태풍은 높이가 약 20km에 달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수직으로 빠른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 흰 구름이에요. 구름 위에는 모루 또는 버섯 모양의 구름이 있는데 마치 케이크 위에 올려진 제리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모루는 수천 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네오는 어떻게 형성되며 왜 특정 위치에서만 나타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정확한 기상 조건이 있어요. 티위 제도는 이러한 요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서쪽의 베서스트 섬과 동쪽의 멜빌 섬은 헥터가 성장하기에 완벽한 크기와 모양, 위치를 갖추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습기를 운반하는 해풍 때문이에요. 해풍은 섬들 위로 형성되어 사방에서 이동하다가 마침내 중앙에서 만나요. 이 수렴하는 바람은 어딘가로 가야 돼요. 충돌한 후 위로 올라갔죠.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상승하는 공기 기둥이 높이가 높아질수록 차가워지면서 수증기가 액체 방울로 응축돼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언급한 바닷바람도 열대 해양 공기예요. 열대 대기는 헥터를 형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예요. 이 친구는 열대 몬순비와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요. 헥터가 그 대부분을 담당해요. 티위 제도에 있는 피랑 인피 공항의 연평균 강우량은 약 2000mm예요. 런던이나 샌프란시스코의 연간 강수량보다 2배나 많아요. 다음으로 진주층 구름 또는 자개구름이라고도 하는 극성층권 구름이 있어요. 저는 세 번째 이름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주로 남극과 북극 지역에서 볼 수 있지만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유형의 구름은 인상주의 화가가 붓으로 하늘을 터치한 것처럼 보여요. 해질 무렵 하늘의 무지개 빛깔의 파스텔 톤으로 나타나는데요. 진주층 구름은 10일 트와일라이트에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해가 수평선 아래 1에서 6도 사이에 있을 때 말이에요. 주로 겨울철에 15,000에서 25,000m 높이에서 형성돼요. 자개구름은 대기에 해로울 수 있어요. 자개구름이 존재하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자연의 또 다른 놀라운 경이로움은 나팔꽃 구름이에요. 나팔꽃 구름은 마치 거대한 김밥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이 희귀한 현상은 전 세계에서 단 한 곳, 호주 카르펜타리아 만 남부에서 정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팔꽃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지만 9월과 10월경에 나팔꽃 구름을 볼 확률이 더 높아요. 이 구름 더미는 보통 지상에서 100에서 200m 상공에서 호주인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아요. 길이는 1000km에 달하며 최대 시속 60km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있었다면 그 구름의 타임랩스를 촬영했을 거예요. 이 푹신한 구름 중 하나를 보는 것도 멋지지만 더 멋진 것은 최대 10개의 롤 구름을 연속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커스 구름의 다른 이름인 뭉게 구름은 고대부터 알려져 왔어요. 이 특이한 구름 형성을 발견한 것은 현대인들만이 아니에요. 현지 가루와 원주민들은 이 구름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어요. 호주 왕립 공군 조종사들도 1942년에 아커스 구름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어요. 그 후 여러 과학자 팀이 이 현상을 연구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형성될까요? 적절한 대기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해당 지역의 습도가 높으면 수분이 공급되고 여기에 강한 바닷바람이 더해지면 나팔꽃 구름이 만들어져요. 이런 이게 뭐죠? 화저군이에요. 산불이나 화산 활동으로 인한 열로 시작된 대류의 결과로 형성될 수 있어요. 지표면 근처에 공기가 강렬하게 가열되어 대류를 일으키고 기단을 안정된 지점으로 끌어올린 결과로 생성돼요. 대기 중에 존재하고 식물이나 화산가스에서 증발한 수분이 화산재 입자에 응결되어 이 구름이 형성될 수 있어요. 화염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화재운이라고도 해요. 다음 현상은 클라우드 버스트예요.
이건 물로 가득 찬 거대한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풍선이 터지면 물이 튀어나오죠. 마찬가지로 구름 폭발은 빠른 강수를 만들어요. 구름 폭풍은 뇌우에 의존해요. 뇌우는 강한 돌풍과 함께 올 수 있어요. 응축된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차단하죠. 그 결과 엄청난 양의 물이 상층에 쌓일 수 있어요. 위쪽 레벨이 약해지면 축적된 물이 한꺼번에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물이 떨어질 때 주변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샤워를 한 것과 같을 테니까요. 다행히도 폭우는 산악 지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어요. 구름 폭풍이 얼마나 강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1911년 파나마의 포르토벨로에서는 3분 동안 63mm의 강우량이 기록됐어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이 한 곳에 쏟아진 거예요. 이제 솔로 라이딩 구름이 생겼어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터키 부르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주황색 접시 모양의 구름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약간 겁을 주기도 했어요. 진정하세요. 그냥 렌티큘러 구름이었으니까요. 팬케이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구름은 선형적으로 층을 이루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층은 분리된 상태로 유지돼요. 하지만 장애물이 여러 층에 걸쳐 있으면 이 경우 울르다그산이었죠. 아래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면에 더 가까운 공기가 더 많은 수분을 보유하기 때문이에요. 표면 근처의 수분층은 공기와 함께 위로 올라가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공기는 올라갈수록 이슬점까지 차가워져요. 짜잔! 공기가 포화 상태가 돼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이 구름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축적된 공기가 산이나 장애물을 지나면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이죠. 휴! 다시 따뜻해지면서 사라져요. 여기서 바람이 중요한 요소라는 건 명심하세요. 이 구름은 이탈리아 북부의 저기압으로 인해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울르다그산 근처에 형성됐어요. 무지개는 그 자체로 매혹적이죠. 자연이 우리에게 무지개 스카프 구름도 선물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이런 종류의 구름을 엷은 삿갓구름이라고 부르지만 지루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게요. 무지개 스카프 구름은 보조구름이에요. 즉, 더 큰 구름 체계에 의존해서 발달된다는 뜻이죠. 먼저 액세서리 구름이 가로로 확대되고 그 위에 모자 같은 모양이 생겨요. 이 부분은 다른 구름의 윗부분에 붙어 있어요. 이 구름은 일반 무지개가 나타나는 시간과 비슷하게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결국 밑에 있는 주 구름이 위로 올라가서 위에 무지개 구름을 흡수해요. 잘 가게 아름다운 이요. 이 밖에도 낙하구름, 구멍 펀치 구름 등 다양한 구름 형성이 있어요. 수평선에 흰 구름이 가득하지만 하늘에 푸르름을 상기시키는 구멍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마치 누군가 그 구멍에 손을 넣어 구름을 퍼뜨린 것 같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을 매료시키는 또 다른 자연의 경이로움은 무엇인가요?